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임광순입니다. 네, 오늘 개항기를 맡게 된 김중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현대사 전공, 현 고등학교 한국사 담당 교사 김중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 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 수료, 현대도시사 전공, 백성예술대학교 한국사 강의 김재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현대사 박사 수료,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임광순. 데이비드 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킴에 대한 유래를 잘 모르시나요? 네, 데이비드 킴이세요? 영어 이름이 제 데이비드 킴이었어요. 애플 계정에서 데이비드 킴으로 쓰고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킴이어서 데이비드 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굉장히 익숙한 파트일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익숙하고 네. 연구자들도 사실 이 파트는 좀 공부를 유독 많이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 한편으로는 기존에 연구했던 거를 또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루는 인물들이 기존에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면들,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특히 이야기하실 이분은 미디어 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다뤄졌었던 그 사람이니까 아마 가만히 네, 그렇죠.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조선 말기의 왕족이자 정치가이며 아들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의 봉에 지고 섭정을 맡게 된다. 한국 근대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풍운아이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생존한 대원군으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며 당대에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오해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이분에 대한 오해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좀 세 가지나 돼요? 네, 오해가? 첫 번째로 네. 보통 이제 상가직해. 그러니까 집권 직전에 개망난이. 그 영화가 최근에 있었어요. 명당. 명당이라고. 네, 지성 씨가 열연했었죠. 거기서 정확히 상가집게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의외로 이제 흥선군 자체가 물론 이게 신하들한테 이제 무시당하는 건 많았지만,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기존의 사람들이 왕족이라고 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많이 오해들을 하지만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따르면 원래 왕족은 벼슬 할 수가 없어요. 정치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금지되어 있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이 왕족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보통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왕의 셋째 아들, 뭐 둘째 아들의 후손이를 할지라도. 그러면 파이팅 있는 왕들은 또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손이 좀 귀해요. 그 영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손이 매우 귀했는데 이제 흥선군 정도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벼슬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왕족이라는 프리미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안동김 씨, 그 당시 세도정 씨가 충분히 이제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의외로 약간 상가집회,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땅바닥 막 기는 약간 그런 대중매체나 이런 일부 작품들이 자꾸 그런 걸 묘사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 전의 모습을 거의 약간 망나니 이렇게 보는 게 있고 흔히 알고 있는 오해예요, 이것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동김 씨인가요? 네. 그 안동김 씨네 집에 가가지고 개처럼 상갓집에 가가지고 개처럼 기어가지고 먹을 거 얻어먹고. 맞죠. 약간 이런 느낌. 파라코라 그러나 그런 거? 보통 파라코라고 그 이야기 어디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된 겁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일제 식민지식인데 1933년에 소설가 중에 김동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요, 김동인? 근데 그 김동인 씨의 역사 소설 중에 운현궁의 봄이라고 있습니다. 운영궁이 그거 아니에요? 대원군이 대원군이 머물렀던 궁이죠. 그렇죠. 궁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안국역, 사무소 안국역, 덕성여대 그쪽에 있는데 최고 자리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운현궁의 봄, 이게 봄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겨울로 대비되는 그 새싹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김동인 소설의 구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의 왕족으로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와신상담, 절치부심의 기회를 노리다가 사회자님 말씀하신 이제 정말 상갓집 개, 그다음에 흔히 뭐 천하장안이라고 불리는 이제 와이패들과 어울리면서 저 사람이 왕족이 맞나.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조선을 개혁해야겠다. 하지만 그걸 알리는 순간 안동김 씨의 표적이 돼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마음에는 비수를 이제 숨기고 있지만 계속 앞에서는 헤헤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라코 생활을 했던 것을 주 무대로 해서 약간은 우리 흔히 보는 이제 그 드라마 클리셰입니다. 마지막에 약간 권력을 장악하면서 다시 마무리되는. 근데 거기서 지성 씨가 우리 흥선대원군으로. 명당에서 네, 맞아요. 명당에서 지성 씨로 나왔고 배수지 씨가 나온 돌이 화가 나는 영화에서는 배우 김남길 씨가 또 대원군을 열연을 했었고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동근 씨가 열연을 했었죠. 아, 이런 부분도 나옵니까? 드라마 명성황후에도 제일 심해요. 드라마 명성황후 제일 심한 게 그 걔처럼 막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유동근 이제 그 당시 이제 흥성군인데 그 당시 안동김 씨 최고가 영의정 김좌근이거든요. 김좌근을 또 송재호 씨가 열연을 했는데 누구예요? 송재호. 송재호. 송재호 씨, 그 아빠 여고 잘 나온 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쓱 가다가 가마 타고 가다가 아이고 영상 나가지 제가 술값이어서 하는데 김자근은 차면서 가요. 근데 그 밑에 그 가장 대빵 하인 있잖아. 엽전 5개를 던져줘요. 아하. 근데 유동근한테. 네. 근데 딱 던져주는데 그걸 딱 봤는데 옆에 있는 나머지 표미 다 달라붙는 거예요. 아, 같이 주워 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흙을 이렇게 잡으면서 마치 이제 후위를 도모한 듯한.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게 싫지 않았어요? 우슈 내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묘사가 많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실록에서는 이런 기록은 없어요. 흥선대원군이 기본적으로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이 채통이 없다라고 하면 이 조선에 또 무서운 삼사 있잖아요. 이 사관원, 홍문관, 이제 사원부관 난리가 나거든요. 관리를 합니까? 또 아니 나름대로 또 어찌됐든 왕족들 간에 관리를 하는. 왕족이 이런 폐약,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폐약질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안동권 씨라도. 아무리 안동김 씨건 안동김 씨라도. 예. 근데 또 한 가지 점은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로서 즉위를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말 이 난잡하고 정말 정말 파랗고 생활했는데 왕위 계승권자로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감대라든지 여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찌됐든 근데 극적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에 앉힌 그 장면은 명장면일 수 있지만 그 앞의 과정을 너무 조금 이제 너무 밑바닥을 떨어뜨리면서 약간 이 사람을 파라코로 묘사했던 게 현재도 통용된다 전 걱정이란 거예요. 사실은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에서 묘사된 것인 건데. 예. 그 이후에 계속 재생산이 된 재생산이 거군요. 그럼 그럴 리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실제 따질 수는 실력에도 없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흥선대원군의 파라쿠 이미지는 김동인의 소설 운영궁의 봄에서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각색한 것일 뿐 실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흥선군의 그 당시 포지셔닝을 좀 보려면 이제 조선의 종친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왕실 종친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종친은 왕의 사대손까지예요. 맞네. 왕의 사대손까지인데 그리고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100여 명이 됐거든요, 종친이. 근데 그건 선조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파이팅이 있으셨군요. 선조가 파이팅이 넘쳐서 아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많을 때는 100여 명? 한 180명 정도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대손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선조 집권하고 한 사대손 정도 쭉 내려가면서 이제 효종 때 이후로 파이팅이 효종 때 이후로 아들 생산이 확 줍니다. 맞아요. 효종, 조선 제17대 왕 일남 7녀, 현종, 조선 제18대 왕 일남 3녀, 숙종, 조선 제19대 왕 6남 2녀, 대부분 요절, 경종, 조선 제20대 왕 자녀 없음, 영조, 조선 제21대 왕 2남 7녀.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왕실의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 누가 돌아가시면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이런 걸 할 때 왕족들 종친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 명단에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명단을 짜야 되는데 최소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찰 정도로. 그렇죠. 19세기가 되면 사실상 종친이 소멸된다고 볼 정도로 적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흥선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이 거의 독보적인 남성인 거예요. 독보적인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흥선군의 아빠. 흥선군의 아버지가 남현군. 고종의 할아버지네요. 그렇죠. 남영군 이구,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 황제의 할아버지이다. 원래 임평대군의 6대 손이나 뒤에 아들 없이 사망한 사도세자의 넷째 서자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하며 이구로 개명하였다. 그러니까 남현군이 그 당시에 뭐 왕실 행사를 할 때 남현군이 없으면 행사가 안 될 정도로
종친이 너무 귀해진 그럼 거예요. 그분이 그냥 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반개니까. 또 왜냐하면 이 정조의 직계 아들이 이제 순조랑 이제 은신군, 은헌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조의 배다른 형제들이죠. 근데 이제 은신군, 은헌군이 또 후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없어서 파이팅 남영군은 원래는 양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조의 셋째 아들들 임평대군의 5대손이 남영군이었다가 남영군이 이제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조의 배다른 이제 형제였던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이 돼요. 그래서 남영군이 네 아들을 둔데 그 넷째 아들이 흥선군이에요. 이게 남영군이 그럼에도 전주이시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주이시의 그래서 하나의 좀 네. 반개 중에 반개 요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왕위 계승은 안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왕실에 혹은 이제 주요 행사라든지 관훈상제들 그리고 종친회가 꼭 들어갈 행사에 주관은 남영군이 이제 많이 했었죠. 그 세도 정치를 하던 실제 현실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왕실이 조금은 이전보다 하찮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고 역성혁명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왕실을 그래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 왕실에서 그래도 끝발이 있었던 건 남영군. 왜냐면 주변에 아들들이 없으니까. 하나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고 두 번째. 번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걸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며느리 예, 며느리랑 원래 사이가 안 보통 좋고. 명성황후 민씨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에서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왕비들의 또 정치 참여는 수렴청정을 빼고는 원래 금지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이 시기만큼은 왕은 고종인데 그렇지. 아빠랑 며느리, 예. 네. 아내와 시아버지. 아내와 시아버지. 약간 이 대립으로만 좀 보는 게 있어요. 고종을 약간 바지 사장으로 그렇죠. 바지 느낌으로. 최근에 그 나왔던 드라마 녹두꽃을 보면 녹두꽃. 네, 조성수 씨가 열연했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실증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녹두꽃에서조차도 흥선대원군으로 나오는 그 배우 정국환 씨와 그 명성황후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고정역 했던 분이 또 얘기해요. 이제 그만들 싸우시죠. 아하. 거기서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바지 사장의 컨셉을 최근의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 마치 우리나라 개항기 역사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결장으로 보는 오해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번째.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데 좀 도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근대화의 실패 혹은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비롯해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그 모든 책임을 흥선대원군의 아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옛날에는 세국. 근데 지금은 명치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교과서에서도. 통상수교, 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어허. 쇠국은 그냥 문을 걸어 잡는 건다는 뜻이군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근대화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흥선대원군이 져야 된다. 이런 좀 오해들 이 세 가지 크게 오해를 먼저 언급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그런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정확히 보되 피로 이상으로 이 사람한테 많이 더 씌워졌었던 오해들을 이번에 조금 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미디어에 나오는 이것도 클리셰죠 하나의.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나약하지만 뭔가 좀 뭐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왕.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왕을 누르려는 옆에 있는 권신들. 아주 탐욕스러운 이런 게 사실 조선 후기를 그리는 좀 클리셰잖아요. 그 말씀하신 영화 명당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배우 이제 백윤식 씨가 이제 김좌근은 이름을 바꿔서 안동 씨도 아니야. 무슨 김씨, 정동 김씨가 아무튼 이름을 약간 바꾸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안동 김씨인 거. 말씀하신 그 헌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헌종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효명세자의 잘못된 무덤 자리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불행해졌다는 걸 알고 이제 찾는 게 대표적인 그 영화 클리셰인데 보면 이제 계속 견제를 하죠. 권신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왕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함부로 건들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정재 예. 관상 이정재가 세조. 세조가 마치 자기 집을 궁궐처럼 꾸며놓고 뭔가 하는 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에서 심지어 왕족인 사람도 그렇게 놀이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나라가 그렇죠. 조선인데 맞습니다. 아무리 권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왕족한테 그런 식의 어떤 행동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헌종 때까지 해도 또 잘려요. 왕통이. 그래서 철종이 지금 말씀하신 정말 찾다
강화도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강화도령. 네, 네, 이원범. 철종, 예. 이원범이 이제 철종으로 즉위를 하는데 철종, 조선의 제25대 임금. 사도세자의 증손자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1849년 헌종이 자식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하자 안동 김씨 순원 왕후에 의해 꼭두각시 왕으로 즉위했다. 또 철종도 후사가 없어요. 딸은 있는데. 아, 그러다 그래? 보니까 이렇게까지 파이팅이 없으셔서. 네. 일단은 계속 이제 후사가 그렇게 귀해지니까 아, 딸은 낳았는데 아들이 없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스포일러 던지지만 철종의 딸이 나중에 이제 개화파의 한 인물로 활동하는 박영효의 아내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철종이 이제 어찌됐든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을 논의해야 되는데 완풍공 이하전이라고 그 이하응 원래 흥성우의 이하응이거든요. 그럼 그 같은 학렬이에요. 그러면 그 이하전이 조금 능력도 있고 일단 왕기승 1순위야. 근데 안동김 씨하고 사이가 그닥 호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역모로 몰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이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흥성군은 더더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심 혹은 그런 정치적 기획에 대해서 더욱더 고개를 낮추고 몸을 좀 이렇게 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동시에 본인이 역모로 몰릴 수 있다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종친으로서 또 다른 남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쟁자가 그러니까 사라져.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거죠. 대원군에게, 흥성군에게. 나 잘하면 나 아니면 내 아들. 근데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신정왕후 그 당시 이제 왕대비였죠. 왕대비였던 신정왕후 조씨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이하응이 집권을 하는 과정. 과정에서 대왕 데뷔전에서 흥성군의 적자인 제2자에게 명복, 고종을 사위시키라고 명하고 영의정 김자근과 도승지 민치상을 보내어 자택에서 봉용하여 오게 하였다. 철종실록. 왕위를 이은 임금이 빈전에 나아가 대보를 받고 인정문에 이르러 즉위하는 예를 행하였고 대왕 대비를 받들고 희정당에서 수렴동 청정 예를 행하였다. 고종실록. 신정왕후 조씨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구름이 그 드라마 박보검 씨가 예언했던 네. 거기 구름이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좀 똑바로 구름- 여기 술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달과 같이인가? 아, 뭘. 뭐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름이 뭡니까? 구름이 그린 달빛인가? 네. 네. 나오는데 거의 최수빈 씨가 역했던 아,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조 판사였던 조만영의 딸이었던 네. 신정왕후 조씨가 원래는 풍양조 씨예요? 예, 아. 풍양조 씨고 그 아버지 순조가 개입을 했죠. 안동김 씨랑 반남박 씨가 연합해서 어제 왕권을 조금 견제를 하니까 새롭게 이제 풍양조 씨로 이제 자신 아들 효명세자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자 했는데 이 효명세자가 섭정한 지 4년 만에 죽어요. 병사라거든요. 그래서 신정왕후 조씨가 그 앞서 우리가 연산군 때 얘기했던 인수대비 한 씨랑 같아요. 그러니까 세자빈인데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게 조선의 법도상 세자비는 왕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특별하게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추존왕, 왕을 추존해야만 자연스럽게 왕비로 격상이 되면서 대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하나 붙여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효명세자는 나중에 추존왕이 됩니다. 추존왕은 되는데 이제 이때까지만 그 하더라도 이름 있지 않아요? 뭔종 익족 뭐 이런 거 이름 하나 예, 붙여주던데. 있습니다. 효명세자. 21세의 이른 나이로 흥수한 비운의 인물로 호명이라는 시호를 받은 뒤 익종을 거쳐 문족, 역황제로 추존되었다. 아들인 헌종이 죽고 나온 후사인데 자기는 입도 뻥끗 못하고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 집안인 안동김 씨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근데 이제 철종이 죽고 이제 이하전이 죽고 나서 철종이 이제 오늘내 하는 가운데 신정왕후 조씨가 돼서 골도를 하는데 여기서 흥성군이 접근을 합니다. 아, 나 있어요. 네. 나도 나 왕족이에요. 그리고 흥성군이 제안을 하죠. 둘째 아들인 제면을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하면 된다. 아, 시어머니 순원왕후 김씨로부터 거의 흔히 말해서 30년 넘게 뭐 쿠사리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시집살이. 네, 시집살이. 그러니까 시사를 구사리. 엄청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거 부셔요. 400년 전의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걸 그대로 정책에 구현합니다. 너 레트로가 너무 심했는데?